네, 안녕하세요. 파이건축입니다. 5월 3주차 공모주 및 실건주 일정입니다. 네, 상장이 2건 있고 청약이 1건 있고 지난주 내내 흔들었던 루나, 테라, 가상 자산들 폭락 이슈가 있었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은 1US달러에 맞춰진 코인이 보통은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러고요. 이 코인을 사서 예치를 하면은 루라노 20% 이자를 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폰지라는 얘기가 계속 좀 흘러나온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테라가 떨어지면 루라를 반영해서 테라를 매입해서 가격을 올리고, 테라가 올라가면 1달러 이상 올라가면 테라를 반영해서 또 가격을 1US달러로 맞춰야 되는데, 공매도 세력이 숏으로 공격해서 시스템 붕괴를 촉발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투자자 보유자들이 같이 매도를 함으로써 가격이 붕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달러 자산 등을 매입해서 가격을 유지시키는데, 테라는 단순히 알고리즘으로 가격이 유지되게 설계되어 있고 커뮤니티 등에 많이 의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한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돈을 못 찾을 수 있다는 공포에 의해 가지고 급락이 왔죠. 보유 중인 비트코인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 이슈도 있어 가지고 미국 금리 인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랑 같이 물리면서 가상자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급락이 왔었고요. 네, 루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인원에 상장된 루나죠. 네, 145.9원이었는데 0.03%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435원까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가격이 100분의 1로 줄어드는, 자산이 완전히 녹아내린, 코인원에 상장된 테라죠. 일원에 수렴되게 만들어져 있는데, 보면은 0.4죠. 0.1까지 떨어졌었는데, 어제, 그제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찍고 바로 내려오고, 이런 현상을 반복하고 있는데, 바이낸스라든지 OKX 등 해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금 상장이 폐지되고, 국내에서도 상장이 폐지될 거라고 기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테라나 루나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전에 C2X라고, 코인을 에어드랍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거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20% 이자를, 코인 시장에서는 20% 이자가 그렇게 크진 않죠, 사실. 클레이스왑에서 페어 예치만 해도 1000%, 2000% 주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코인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허다하고요, 사실. 클레이스왑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단일 예치를 했을 때, 메시스왑 같은 경우에는 329% 페어 예치, 쌍예치라 그러죠. 그럴 경우에 1년 이자만 1000%, 1300% 가까이 되죠. 예전에 3000%, 2000%짜리도 있었는데, 에어드랍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자를 준다 그러는데, 문제는 그 가상자산이 고정된 가치가 유지된 상태에서 준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드랍이 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남으로 이래 가지고 자산이 오히려 쪼그라드는 그런 문제도 많이 생기긴 하죠.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그런데 루나와 테라는 그 가상자산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0%라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돼버린 거죠. 가상자산의 매도서가 한 번에 몰리면서 시스템으로서는 복구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려 가지고 폭락이 온 것 같고요.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많이 흘렀는데, 그만큼 가상자산 투자가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식으로 따지면은 100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가상자산은 저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정도만 투자하는 시스템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 클레이턴이 예전에 1200원, 1300원 정도 갈 때 그때 다 떨고 나왔고요. 그때 한 7000개인가 8000개 정도 갖고 있었는데, 돈으로 따지면은 한 1000만원 정도 됐었죠. 현재는 갖고 있는 거는 이더리움 100만원 정도와 클레이턴도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손실이 좀 크죠. 금액 얼마 안 되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좀 크고, 그때 1200원, 1300원 정도에 털고 나온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죠. 그때도 손해를 조금 10% 정도 손해였는데, 클레이턴이죠. 한 이 정도 수준에서 털고 나온 것 같아요. 4월 중순인가? 4월 초쯤에 털고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어마어마하게 43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레몽 3D, 리빌 전에 몇 개 정도 구매하느라고 한 900개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팔라스퀘어에서 레몽 3D를 몇 개를 구매를 했죠. 하여튼 그러고 나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죠, 사실.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얘기가 좀 딴 데로 많이 흘렀네요. 네, 대명에너지 16일 상장 있고, 20날 가온치스 상장이 있죠. 대명에너지는 한 60만원 정도, 60만원? 70만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네, 느낌상으로. 네. 수익을 주면 좋겠지만, 최근에 증시 분위기가 그닥이래가지고, 네, 손실만 안 내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있긴 한데, 네, 어떻게 될지는, 네, 월요일 대박이겠죠, 사실. 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네, 하나금융 22호 스펙 청약 있고, 그 다음 주에 청담글로벌 청약이 있습니다. 네, 청담글로벌도 네, 그리 좋아 보이진 않죠. 사실, 네, 증권신고서, 네, 영상 올렸으니까, 네,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플라이 소프트라고 5월 말에, 네, 코넥스 이전 상장이 하나 있는데, 이 종목도, 네, 그닥이죠. 최근, 뭐, 만원 언저리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왔는데, 희망 호모가와는 훨씬 아래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뭐, 위에서 움직여도 시원찮을판에, 네, 아래쪽에 있고, 희망 호모가는 훨씬 높고, 가격은 분명히, 네, 이 가격 근처에서, 네, 확정이 되겠지만은, 네, 그렇게 썩, 뭐,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이 예전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유전자 가위 이후로는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랬고요. 로봇 청소기 업체가 코넥스 작년에 하나 있었는데 상장일 날은 그닥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추후에 로봇 관련주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 센서 개발 이슈와 맞물리면서 좀 많이 올랐죠. 네. 그 외에 뭐 네, 실권주 일정은 없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한 2600까지 밀렸는데 뭐 금요일날 조금 올라오긴 했죠. 2% 정도 올라왔고, 네, 뭐 금요일날 밤에 나스닥이 좀 많이 올라왔죠. 4% 가까이 급등을 하긴 했는데 다우 산업지수도 네, 1.47% 급등을 했죠. 뭐 아직 끝나지는 바닥이 끝나 보이는 게 아니라 네, 반등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본다는 뭐 시장 전문가들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전문가들을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내 자산을 지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들보다는 더 큰 인사이트와 더 큰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빠르겠죠. 그 정보를 네, 언론이나 기사를 통해서 떠버릴 때쯤이면은 그 사람들은 매집이 끝난 상태고 네, 매도가 끝난 상태든가 우린 다 샀으니까 니들도 따라와라 하고 네, 다 팔았으니까 네, 신호를 주는 거겠죠. 네, 코스피 차트상으로는 네, 전체 3316 네, 역사적 고점이었죠. 3316이 고점이었고 현재 2604면은 한 20% 약간 위쪽으로 네, 하락이 온 거고요. 역사적으로 한 30% 정도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갈 때까지 6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개월, 3년. 뭐 그 기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짧아지고요. 사실상 뭐 3년까지는 안 걸리고 코로나 때도 네, 한 6개월 정도면은 거의 뭐 정상으로 돌아왔던 것 같고요. 코로나 초기 때. 이때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 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진 않은 거죠, 사실. 네, 그리고 한 1년 사이에 역사적인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는 중이고 저 같은 경우에 전체 자산의 한 20%, 25% 정도, 20%, 20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25%? 25% 정도 되나? 네, 25% 정도가 네, 지금 주식 자산에 물려 있고요. 뭐 이거 외에 연금이나 이런 거 다진 거 들어가면 훨씬 많죠. 사실 뭐 그것까지 계산하기에는 복잡해지고 그건 어차피 빼지도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한 절반은 네, 코덱스 200 지수 상품으로 갖고 있고요. 계속 꾸준히 영상 찍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면은 매수했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뭐 한 번씩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뭐 생각날 때 뭐 지수가 좀 떨어졌다 싶으면은 뭐 펀드식으로 매수를 하는 거니까 네. 어차피 뭐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지수 상품은 사라지진 않으니까 개별 종목은 뭘 사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뭐 대장주를 사야겠죠. 대장주나 뭐 업종 대장주라든지 전체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이라든지 뭐 답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부동산도 대장주를 사야 되죠. 상가도 모퉁이 상가, 제일 좋은 상가, 비싸도 좋은 상가를 사야지 가격도 잘 안 떨어지고 오를 때 훨씬 많이 오르고 주식도 비슷한 것 같죠. 네, 대장주들이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네, 허접자는 잡주들은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 안 오르죠. 네, 그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그런 것 같은데요. 오를 때 미국 증시 오르는데 안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지는 것 같고 네. 미장 주식을 좀 사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서열 1위분이 네, 미장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까지 나서가지고 같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하에 하여튼 5월 6월 남아있는 공모주 일정이 네, 그렇게 뭐 썩 훌륭해 보이진 않아요. 사실상 네. 이벤트도 증시가 좀 지수가 밀리면은 이벤트도 잘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뭐 증시가 안 좋은데 이벤트판에서 흥청망청 돈을 뿌리거나 증권사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뭐 돈을 버는 게 제일 즐거운 영상이긴 한데, 네. 돈을 버는 영상이 없으니까 요즘 좀 아쉽고, 네. 조회수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하여간, 네. 주식도 안 되고, 가상자산도 안 되고, 네. 유튜브도 안 되고, 네. 안 되는 거 투성이네. 일도 안 되고, 네. 이러다가, 네. 그동안 벌어놓고 까먹고 있죠, 계속. 네. 하여간 뭐 재밌는 영상이라든지, 재밌는 이벤트, 또 뭐 좋은 거 있으면 올려드릴 거고요. 좋은 정보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찾아보고 또 같이 으쌰으쌰 해야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고맙습니다.